좋은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데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됩니까? 꼭 비싼 소금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일염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평생주치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금, 나트륨, 이거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나트륨을, 소금을 일종의 적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염식을 해라. 심한 경우에는요, 무염식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트륨이 없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요, 무기력해지고요, 몸이 차가워지고 또 염증이 잘 생기고요, 노폐물 배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트륨은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빨리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연세의료원에서 또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의학통계학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14만 3,050명을 한 10.1년 동안 계속 관찰하면서 뭘 봤냐면 나트륨과 칼륨, 사망률,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관찰해 본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떠냐면요, 나트륨은 사망률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다만 칼륨은 좀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 오히려 낮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트륨이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누명 같은 거잖아요. 좀 그런 걸 좀 벗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소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좋은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데 어떤 소금이 좋은 것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도 하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소금을 먹어서, 나트륨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갔다 할 때 어떤 소금을 가지고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부분은 정제염으로 실험을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일염과 정제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물론 소금으로부터 다 나온 거지만 정제염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나트륨과 염소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바닷물 속에 원래 있었던 80종이 넘는 그런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은 싹 다 걷어내고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제염입니다. 여러분, 정제염은요, 발효할 때 쓸 수가 없어요. 김장할 때 그 배추를 먼저 절여야 되잖아요. 절일 때 그런 정제염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정제염으로 쓰게 되면 배추가 물러지죠. 이 배추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소금에 있던 그런 미네랄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걸 싹 빼고 나트륨과 염소만 남겨서 그걸로 배추를 절이니까 나중에 물러지고 제대로 발효가 안 되면서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금이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천일염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천일염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소금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불순물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구운 소금을 드시면 이제 그런 불순물도 제거되고 또 거기에 좋지 않은 그런 가스들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맛도 굉장히 더 순하고요, 몸에도 더 좋은 그런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소금 얘기를 하면 짜게 먹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간 맞게 맛있게 드시면 돼요. 일부러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거나 더 심한 경우 막 무염을 하거나 이런 위험하다는 거죠. 적절하게 간을 맞춰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요,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됩니까? 질문한다면 천일염을 드셔라. 꼭 비싼 소금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음식 드실 때 간을 잘 맞추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